1938년 탐정사무소. 비서와 노닥거리는 탐정 클라이드 엄니입니다. 유능한 만큼 인기도 많았죠. 엘베든 어디든 위협받기는 일상. 범죄자와 엮이는 사건엔 위험도 뒤따랐습니다. 멋지게 해결하고 떠나는 탐정 클라이드 엄니. 하지만 그에겐 곧 절망이 닥칩니다. 그날은 뭔가 묘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아 보였지만 시끄럽던 옆집이 조용했으며 개도 안 짖고 친절하던 엘베 안내원의 은퇴 소식. 미묘하게 신경을 긁기도 했죠. 사무실엔 노닥거리던 비서가 남긴 편지. 모두가 날 비난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남자. 이곳의 건물주라지만 요상한 물건을 펼치고 차림도 이상했죠. 무엇보다 왜 나랑 닮은 걸까? 소설가라는 이 작자. 뜻모를 말을 뱉더니만 갑자기 신상을 터는데요. 어쩐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쓴 사람이었던 것. 이 클라이드 엄니라는 소설의 작가인 겁니다. 쓰는 대로 현실이 되는 전능한 작가. 그가 작품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니는 당연하게도 이 상황을 부정하는데요. 어째선지 조용했던 이웃들은 사망. 이것 또한 저 작가놈의 짓. 대항해봤자 상대는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역할 바꾸기. 둘이 사는 곳을 바꾸자는 겁니다. 일단 작가 본인의 삶을 소개하는데요. 아들을 잃은 부부. 상실과 자책감에 힘들어하는 부인과 현실을 살고자 하는 T성향 남편이었죠. 얼마 전 수영장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 고통을 잊으려는지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이 못내 서운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단서가 되었죠. 공감 능력 좋고 듬직한 클라이드가 낫겠다. 본인이 바뀌기보다 극적인 방법을 택한 남편.
하지만 탐정은 거절하며 말실수를 하는데요. 빡친 작가의 응징, 탐정의 주변인들을 끝장내는 겁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능력.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죠. 슬슬 캐릭터 탈취에 들어가고 클라이드를 현실로 밀어내는 작가. 물론 부인은 처음엔 못 믿었지만 곧 받아들입니다. Sam talked about this. You're as real as can be. Like magic voodoo. 한 잔 두 잔 들이키니 타오르는 벽난로. 한편 Sam Landry. 탐정 노름에 빠진 작가. Sam Landry, private investigator. Doll, I told you, don't call me at work. This is gonna be all right. That's swell of you, Miss. 현실에선 부인과 대리 남편이 애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Well, I call it hell. It's like crows being steamed alive in a pressure cooker. An Egyptian cotton fight. Clyde, I'm just. Did you open shop? 드디어 첫 사건 의뢰를 받겠는데요. What up? Back your wife of fooling around? 그 시각 집에 찾아온 여인. Candy? I'm here. 소설 속 비서의 원형이겠죠. Writing going. 얼마 뒤 부인이 도착해 이 꼬라지를 봅니다. 믿었던 대리 남편의 배신. 이겨내려나 싶었던 상처는 또 찢어졌죠. He's never gonna change. Let's go. So that's how you put it together. 한편 상담을 이어가는 남편과 That's why they say private. 절망의 걸음을 내딛는 부인. 그녀는 결국 남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세상을 떠났습니다. What have I done? What didn't I do? 그리고 이제 탐정이 독수리 타법으로 처절한 역습을 준비합니다. Till next time, pal. 2006년작 TV 시리즈 악몽과 몽상 중 엄니의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다뤘던 지옥의 장난감 배틀그라운드 등 스티븐 킹 단편 소설을 영상화한 시리즈죠. 그중 3화였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1993년 스티븐 킹의 단편집 나이트메어 앤 드림스케이프에 수록됐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사건도 척척 해결하고 인기도 많은 클라이드 엄니. 하지만 그는 1930년대 유행했던 하드보일드 탐정 소설의 주인공일 뿐이었죠. 그 와중에 소설가 본인이 직접 그의 앞에 등장하면서 다른 차원의 전개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창작자는 본인을 작품 속에 투영하거나 주변인들을 참고해 등장인물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현실의 존재와 소설 내부의 인물이 겹치게 묘사되는 걸로 보입니다. 작가이자 창조자 본인이 극 속으로 들어가고 소설 속 인물이 스스로 허구의 인물이란 걸 깨닫는 메타픽션이란 형식을 제대로 활용했는데요. 일단 작가가 소설 주인공을 자신의 위치로 본인이 소설 속 탐정이 되겠다는 것, 이 행위의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해 주려는 것, 근데 자신이 공감해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소설 주인공이 대신해서 해결해주라는 거였죠. 말 그대로 이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렇게 꼼수를 쓴 남편은 결국 아내를 또다시 절망으로 이끄는 상황을 조성하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엔 탐정이 소설 속 자신의 무대를 빼앗은 작가에게 역습을 행할 거라는 암시를 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오늘의 피의 원작 소설은 단편치고는 80페이지로 은근히 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소설 내부에선 클라이드 엄니의 주변 인물 설정이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실에 있는 작가의 부인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 아들 잃은 슬픔을 끝내 못 견딘 탓이었죠. 그래서 깊은 절망에 빠진 작가 본인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자 소설로 들어간 겁니다. 아내를 치유해
해주기 위한 거라는 영상 버전의 내용과는 달리 소설에선 현실이 싫어 탐정이 사는 소설 속 세계를 빼앗은 거죠. 이런 원작 내용의 변주는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롭 바우먼, 엑스파일 시리즈와 영화를 다수 제작한 감독입니다. 이런 서스펜스 장르의 노하우 덕분인지 짧은 단편임에도 효과적인 연출이 돋보였죠. 소설가, 탐정, 옆집 남자까지 3명을 연기한 주연 윌리엄 메이시. 최근엔 혹성 탈출 4편에 출연했었는데요. 그치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미드 쉐임리스의 프랭크 역일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또 스티븐 킹의 작품 세계에 감탄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SF입니다. 안녕!